그 도시간 부동산의 수익률을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에서 조금 더 우위에 있는 도시들의 수익률이 좀 낮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표는 이 쿨리어스라는 회사의 표인데, 오피스만 본다고 했을 때 동경 같은 경우가 사실은 오피스 규모가 전 세계에서 수위 안에 들거든. 서울보다 큽니다. 그러면은 수익률이 이 대략 2.6에서 3.9 사이예요. 서울 같은 경우가 이제 이 글로벌 랭킹에서 오피스 마켓이 동경보다 약간 밀리기 때문에 서울이 어느 정도 하면 3에서 5%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2.6에서 3.9까지가 도쿄고, 그리고 3.0에서 5.0까지가 서울. 그 베이징이 서울보다 더 밑이에요. 그래서 베이징의 그 수익률이라는 게 5.2에서 6.7 사이예요. 즉 이렇게 랭킹이라는 게, 이 수익률이라는 것이 사실은 그 전 세계 글로벌 도시들마다 차등적으로 분포를 하고요. 그리고 그 도시의 어떤 그 글로벌 시장에서의 어떤 그 상대적인 우위에 따라서 수익률은 반대로 작동하는 겁니다. 그 수위가 높은 도시들은 수익률이 낮고요. 그 수위가 낮은 도시일수록 그 수익률은 증가한다고 나타나요. 그래서 아까 말씀으로 돌아가면은 뉴욕하고 서울이 만약에 동시에 4%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은, 서울이 사실은 오버밸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버밸류. 즉 서울이 뉴욕보다 투자 수익률이 높아야 돼요. 4%가 아니고 5%, 6%로. 그 얘기는 뭐냐면은, 가치가 서울의 오피스 가격이 지금 과대평가되어 있다는 말로 해석을 하시는 게 맞아요. 이 리스크 관련해서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이게 부동산 패러다임하고도 연관이 되는데, 2010년대 이후에 보면은, 2010년대 중반 이전을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오피스, 그 다음에 리테일, 쇼핑몰, 그리고 물류창고, 임대주택, 이렇게 네 가지 유형 중에서 이 쇼핑, 리테일하고요, 물류창고를 보면은, 원래는 리테일의 수익률이 물류창고보다 낮았어요. 이게 맞는 겁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그러니까 여러 유형의 부동산에서도 수익률이 낮은 부동산이 더 좋은 부동산이에요. 더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부동산이기 때문에. 이 수익률 같은 경우가 사실은 그 부동산 유형 간의 비교, 그리고 이들의 어떤 타임 시리즈, 그러니까 시계열 트렌드가 어떻게 되느냐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리테일, 쇼핑몰 부동산하고요, 그 다음에 물류 부동산을 비교한다고 했을 때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리테일 쇼핑몰 수익률이 물류 부동산보다 낮았어요. 그리고 이건 아까 계속 말씀드리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선호되는 부동산 유형이기 때문에 이것들의 수익률이 더 낮아요. 그런데 우리가 2010년대부터 지금까지의 트렌드를 보면은, 사실은 오프라인 쇼핑하고 온라인 쇼핑을 봤을 때 오프라인 쇼핑과 오프라인 리테일은 굉장히 비중이 줄어들고요, 온라인 쇼핑의 비중이 굉장히 늘어납니다. 근데 이 온라인 쇼핑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 경쟁력의 핵심이라는 게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예요. 즉 물류 창고에서 나가서 자기 집까지 배송되는 걸 우리가 라스트 마일이라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최적화하느냐입니다. 따라서 온라인 쇼핑몰의 경쟁력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물류 창고 비즈니스와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쇼핑몰을 간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오프라인 리테일하고 물류 창고 비즈니스하고 경쟁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과거 10년 전에는 오프라인 쇼핑몰, 리테일 쇼핑몰이 더 선호되는 유형이었기 때문에 이거의 수익률이 낮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게 거꾸로 돼버린 겁니다. 사실 지금 기절할 만한 일인데, 온라인 쇼핑몰이 대세가 되면서 물류 부동산의 그 수익률이 낮아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슬라이드에서 보면은 여기서 이제 이 인더스트리얼이라고 하는 게 그 물류 부동산입니다. 이게 지금
연한 초록색이고요. 리테일이 약간 좀 짙은 초록색인데 2010년대를 보면은 대부분의 경우에 이 리테일 부동산이 그 인더스트리얼 부동산보다 낮다가 한 2017년, 8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 인더스트리얼 부동산, 그러니까 물류창고 부동산이 리테일보다 수익률이 확 낮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또 어떤 트렌드가 보이냐면은 이 리테일 부동산의 그 수익률이 2000년대 후반부터 2017년까지는 쭉 낮아지다가 그다음부터 약간 올라가요. 이게 뭐냐면은 쇼핑몰들이 안 되면서 쇼핑몰 부동산이 굉장히 위험해지고 그리고 가격이 떨어졌다는 말씀으로 읽히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또 우리가 그 패턴은 여기서도 나타나요. 이 그래프를 보면은 그 Real Estate Investment by Sector인데, 즉 유형별로 부동산에 얼마만큼 투자가 들어가느냐인데, 여기서 재미있는 거 두 개예요. 전 세계에서 지금 상업용 부동산에서 관심 있는 파트는 두 개입니다. 물류창고하고 데이터 센터. 그 다음에는 리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임대주택이에요. 이 두 가지가 가장 핵심적으로 인베스터들 좋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지속적으로 올라갑니다. 반대로 떨어지는 부분들은 뭐냐면은 오피스는 엄청나게 좀 떨어지고 있어요. AI가 잡을 대체하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리테일도 같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봐야 될 패러다임이라는 건 뭐냐면, 부동산의 패러다임이라는 거는 정말 혁신적인 패러다임이 나타나는데요. 이 오피스 비중이 떨어지는 것하고 리테일 비중이 떨어지면서 이 인더스트리얼 물류창고가 굉장히 선호하는 유형이 된다는 것. 그리고 이 두 개의 관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익률 차원에서는 물류창고가 이 리테일보다 원래는 높았는데 이게 낮아져 버린 현재 형국하고도 연관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수익률과 관련해서 좀 더 나중에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우선은 조금 이제 좀 기억하셔야 될 부분들은 수익률이라는 거는 사실 기본적으로 낮으면 좋다는 것. 그리고 수익률이 낮아진다는 얘기는 가격이 오른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좀 유념하시고, 본인들이 만약에 어떤 그 유형에 대해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은 사실은 본인만의 수익률 같은 것들을 만드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수익률 계산해서 이 수익률을 보고하고 리포트하는 부분들이 상업용 부동산은 좀 괜찮습니다만 주택 관련된 수익률 보고서들은 제가 봐서 약간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그런 걸 만드는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거대한 트렌드가 어떻게 나는지를 보시는 게 되게 좋을 것 같고, 이 거대한 트렌드하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국고채 수익률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도 보셔야 됩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